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원론 11-1 오늘은 글로벌 시장 세분화와 글로벌 표적시장의 선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세분화인데요. 결국은 지금 마케팅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지금 글로벌에 적용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서로 크로스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 지금 내셔널과 인터내셔널 차이인데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관련된 내용의 앞에 글로벌이냐 이게 인터내셔널이냐 내셔널이냐 글로벌 시장이냐 국내 시장이냐의 구분만 있을 뿐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은 같은 마케팅 개념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할 때 STP란 것이 있는데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포지셔닝이 있는데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세분화, 타겟팅, 표적시장 그리고 포지셔닝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이 세 가지 STP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은 글로벌 STP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세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장 세분화는 여러 개의 단위 시장으로 세분화 있는 과정을 이렇게 나눠 본 것이죠. 유사한 성격을 갖는 구매자들의 소비 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동질적인 구매 집단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세분화해 보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세분화 개념은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전략이 어떤 양상에 대한 반응에 유사성이 있는 국가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나눠보는데 그나마 시장 나누는데 어떤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전략의 반응에 유사성이 있는 그런 국가군을 나누어 본다, 쪼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세분화 필요성인데요. 당연히 이 시장의 세분화의 필요성은 글로벌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환경 또는 상황에 적합한 마케팅 믹스 활동을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하고 나면 표적 시장이 선정이 되고 포지셔닝 전략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세분화를 한 다음에 정확한 목표, 고객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 가능성 높은 표적 시장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품의 이치를 확고하게 구축하는데 포지셔닝 전략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세분화가 돼 있어야 그래야 되겠죠. 타겟 고객이 명확해야 그 명확한 타겟 고객한테 포지셔닝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맨 먼저 시장 세분화가 우선이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마케팅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마케팅 믹스 전략이 수립 가능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케팅 믹스 전략이란 마케팅 4대 요소를 어떻게 잘 믹스하느냐는 내용인데요. 마케팅 4대 요소는 제품, 가격, 유통, 판촉. 그래서 앞에 P를 따서 4P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product, price, phrase, promotion 이 네 가지를 잘 반죽을 해서 성공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글로벌 시장 세분화 요건인데요. 세분화 요건 중에 접근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특정 세분 시장 하나하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측정할 수 있고 쉽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측정할 수 없다면 세분화의 내용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익성,
어디나 경제성이 따르느냐만 안 따르냐가 중요한데요. 실질성, 한마디로 하면 경제성이 있냐 없냐겠죠. 일정 시장의 규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활용 가능성, 어, 집단 간의 상위성이나 유사성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활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 세분화 요건에는 이와 같이 접근 가능성, 측정 가능성, 이익성, 한마디로 하면 경제성이라고 그랬어요. 활동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시장 세분화 절차인데요. 전 세계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하고 세분화하는 방법인데, 글로벌 시장을 그룹화 아니면 국가별 시장의 세분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그룹화는 그룹화된 국가별로 공통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덩어리로 묶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프로그램을 덩어리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면, 그룹화시킬 수 있다면 제품, 가격, 유통 촉진에 있어서 표준화된 정책 개발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누구누구와 묶을 것인가, 어떤 나라와 묶을 것인가 이렇게 그룹화하는 것입니다. 국가별 시장 세분화인데요. 이건 국가별로 세분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마케팅 믹스 요인들에 대한 현지 소비자나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그룹화는 덩어리로 묶는 것이고 국가별 시장 세분화는 각 나라별 세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표로 나눠봤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그룹화 그리고 국별 시장 세분화인데요. 국가별 시장 세분화인데요. 시장 특유 지표, 제품 특유 지표. 그래서 시장은 큰 덩어리 그리고 제품의 특유 지표인데요. 시장 특유 지표는 지역이 북미, 유럽, 아시아냐, 그리고 소득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정치와 경제는 자유주의인가, 중앙계획주의인가, 아니면 문화적 가치는 동양인가, 서양인가,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이게 국가별 세분 시장인데요. 여기는 나이, 성별, 지역, 소득, 교육, 직업 등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품 특유 지표인데요. 그룹화별 시장, 글로벌 시장의 그룹화 쪽은 경제적, 법적 제한, 그리고 시장 조건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국가별 시장 세분화는 소비 패턴, 구매 태도, 구매 동기, 구매 경험 등 이 내용들을 주로 보면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비재 시장 세분화 기준인데요. 소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 심리 분석적 변수, 행동 분석적 변수 주로 세분화를 할 때 쓰는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비재 시장의 세분화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지리적 변수는 지역 인구 밀도, 도시 크기, 기후 등이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 변수는 나이, 성별, 가족 수명 주기, 소득, 직업, 교육 수준, 종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심리 분석적 변수인데요. 사회 계층, 상류, 중류, 하류인가, 어떤 계층인가, 그리고 생활 양식은 어떤가, 개성은 어떤가. 행동 분석적 변수인데요. 추구하는 편익이 독특할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량이 또 틀릴 수 있죠.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 수업을 듣는 부분은 이야기 들었겠습니다만은 러시아의 마요네즈가 우리나라 같으면 그 업소용으로나 쓸 수 있는 마요네즈를 가정에서 업소용 용량의 대용량을 산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입니다.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마요네즈를 많이 먹으니까. 이건 소비재의 일 개인한테 관련된 내용이고요. 소비재도 초대량으로 갔을 때는 소비재도 국가 단위로 판단했을 때는 그 나라의 행동적인 변수도 필요하지만 국가 단위의 초대용량의 어떤 다른 또 상품
단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태도라든가 상표 애호도, 상품의 구매 단계, 가격에 대한 민감도 등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산업재 시장 세분화인데요. 이건 여기는 소비재 시장을 세분화해 본 거기 때문에 일반 보통 우리가 경영학에서 나오는 시장 세분화 기준에 거의 적용이 된다 하겠는데, 산업재 시장 세분화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 규모, 경영 활동상의 특성, 그리고 구매 접근 방법, 개인 특성 등 새로운 변수를 추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표적 시장의 선정 기준인데요. 세분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그리고 세분 시장의 구조적 매력도 있는데, 장기적인 매력도 결정 요인들은 무엇인가 했더니 이런 위협들에 피해야 된다는 거죠. 강력한 세분 시장의 경쟁자의 위협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겠죠. 경쟁자 위협이 있다면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진출자의 위협이 있는가 없는가, 대체제가 우리가 팔려하는 그 대체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구매자의 협상력에 증가 위협이 있는가 없는가, 공급업자의 협상력 증대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면서 매력도 결정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매력 있는 시장은 위험 요인이 다 없는 것들이겠죠. 지금 모두에 시작하면서 표적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STP,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하고 T, STP 중에 T는 타겟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세분화를 한 다음에, 시장을 세분화한 다음에 표적 시장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거 표적 시장인데, 공통적인 요구와 특징이 공유하고 있는 소비자 집합을 표적 시장으로 잡는 거겠죠. 그것을 글로벌하게 잡느냐 단일로 잡느냐 하는 건데, 단체 시장 모두가 될 수 있고 두세 개의 세분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시장 중 단 하나의 세분 시장만이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크게 묶을 수도 있고 단 하나로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단일 시장, 단일 세분 시장 집중한데요. 기업이 하나의 세분 시장만 표적으로 소구하는 것입니다. 높은 점유율을 추구하는 집중화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선택적 전문화인데요. 여기는 매력적이면서 기업의 목표 및 재원과 조화되는 몇 개의 세분 시장을 진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적 전문화를 한다. 제품 전문화인데요.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일 제품이나 품목, 그리고 색상, 디자인을 다양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할 수 있겠죠. 시장 전문화인데, 특정 기업이 집단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면 진출인데요. 전체 시장 확보라고 하는데, 모든 소비자 집단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을 그 전체 소비자 집단에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적 시장, 표적 시장에 대해서 타켓 마켓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글로벌 표적 시장 공략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무차별적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분 시장 간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전체 시장을 상대로 하나의 마케팅 믹스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보통 매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의 롤렉스 시계가 대량 마케팅, 매스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냥 누구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융단 폭격식으로 대량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소비자 욕구 차이점도 공통점에 초점을 두고 소구한다. 적용 분야가 설탕, 소금과 같은 일부 편의 품목, 농산물 등 이런 경우는 큰 차이가 없이 대량 마케팅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장점은 마케팅 표준화, 대량화함으로써 규모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겠죠. 대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적용 가능 제품 분야가 극히 제한적이고 규모가 작은 기업은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차별적 마케팅은 세분 시장 몇 개를 선택해서 각각 세분 시장에 맞는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만족도가 좋겠죠. 그리고 매출액 증대가 일어나는데 비용의 증대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일이 따로따로 마케팅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략은 차별적인 노력에 따른 비용 상승보다는 매출 상승이 훨씬 클 때 적합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비용은 들어가지만 매출액 상승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차별적 마케팅 전략을 시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중적 마케팅 전략인데요. 단일 세분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케팅 사피 믹스를 개발 실행하는 전략인데 단일 시장에 세분 시장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명성을 활용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으로는 최적의 마케팅 믹스 개발로 매출액 증대된다. 아주 고객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진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생산, 유통, 촉진 활동 전개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규모가 큰 경쟁사가 진입하여 기업 전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표적 시장의 기호와 변화 시 수요 변화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표적 시장의 기호가 만약에 변했을 때 거기에 전력을 투구를 해놨는데 수요 변화가 생겼을 때 엄청난 타격을 볼 수 있겠죠. 적용 가능 분야는 기업의 자원이 한정된 경우라든가 신시장에 진출한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표적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인데요. 무차별화 마케팅 전략과 차별화 마케팅 전략, 집중 마케팅 전략인데요. 마케팅 믹스, 마케팅 4대 요소를 잘 믹싱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표적시장 공략이나 마케팅 전략들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줘 본 겁니다. 글로벌 표적시장 진입 방법의 결정인데요. 수출하는 방법, 직접 수출이나 간접 수출, 그렇지 않으면 국제 계약 형태의 진입 방법인데 라이선싱이 있다 그랬죠. 아니면 경영 계약, 턴키 프로젝트, 프랜차이징, 계약 생산 이런 방식으로 표적 시장을 진행합니다. 아니면 국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어디까지 넘어왔습니까? 지금 STP에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를 했고 표적 시장까지 이야기했어. 포지션 아니 타겟팅 T까지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P입니다. STP 전략 중에 P 포지셔닝입니다. 글로벌 시장 포지션의 개념과 유형인데요. 글로벌 시장 포지셔닝의 개념과 목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품 포지셔닝, 제품을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려는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어떻게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제품의 시장 포지셔닝이 있는데요. 중요 속성들이 경쟁자들의 제품과 비교해서 소비자를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위치 또는 위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과 같이 사분면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 사례가 나오니까 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장 포지셔닝인데요. 차별적인 특징, 이미지를 표적시장 고객에게 인식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포지셔닝의 목적은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글로벌 고객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포지셔닝이란 소비자, 컨슈머, 고객, 커스터머 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고객의 마음속에 어떻게 포지하느냐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포지셔닝 성격은 또 그 내용에 글로벌이라는 내용만 앞에 붙여지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웨덴의 볼보사, 볼보 자동차 있죠. 볼보 자동차는 고객에 글로벌 고객한테 시장 포지셔닝을 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경제성과 내구성 그리고 안정성을 홍보를 하고요.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고,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는 경제성이냐 내구성이 좋냐 안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프랑스 소비자들에게는 품위와 여유를 포지셔닝에 집어넣습니다. 그래 품위 유지가 되고 여유로운 거 이걸 고객의 마음속에 프랑스 고객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독일에서는 자동차 성능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동차의 어떤 성능을 중요시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안정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마다 상이한 제품 포지셔닝 정책을 사용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별로 각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특성이나 개성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이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포지셔닝 유형에는요,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 있고 이미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있는데요.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브랜닥스 치약의 충치 예방 능력, 치약이 제품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충치 예방 치약이다 하는 거죠. 페리오 치약의 치석 제거, 페리오 치약을 홍보하면서 제품의 속성을 설명한 거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치석 제거하는 것이다. 클로즈업 치약은 입냄새 제거한 것이다. 주겸 치약은 풍치 예방 치약이다. 이런 형식으로 제품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포지셔닝인데요. 여기는 제품의 추상적인 편익이나 편익에 소구하는 포지셔닝을 이야기하는데, 보석이라든가 고급 패션이라든가 고급 화장품, 고급 구두, 고급 제품, 주로 고급 제품에서 나오는 이미지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급스럽게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미지 포지셔닝을 하기도 하죠. 동서식품은 고급 이미지를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커피의 명작 맥심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인데요. 사용 상황을 묘시하거나 제시함으로써 포지셔닝을 하는 것입니다. 무궁화 유지 브라이트는 집들이용, 개토리는 운동 후 갈중에서 이런 형식으로 사용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인데요. 사용자 집단이 계층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미국의 필립 모리스의 말보로 담배는 서부 카우보이를 광고 모델로 제시해서 야성미와 남성적을 소구합니다. 그래서 말보로 담배를 홍보해서 데이트를 치죠. 버지니아 슬림은 여성 모델을 사용해서 여성용 담배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LG 랑데뷰 샴푸는 샴푸와 린스를 동시에 사용해서 시간 절약한다는 것을 이렇게 사용 시간을 절약하는 제품 사용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방법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경쟁에 의한 포지셔닝은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자사 제품의 혜택이 더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포지셔닝 절차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시장 포지셔닝 맵인데요. 포지셔닝 맵의 유용성은 뭐가 있냐면,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면 시장의 빈 곳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4분면으로 그리죠. 시장을, 포지셔닝 맵을. 그런데 시장의 빈 곳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려보면 그냥 생각하고 글로 읽었을 때는 모르는데 맵을 그려보면 직접 십자표를 만들어서 4분면을 만들어서 그려보면 시장의 빈 곳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 제품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어떤 위치에 있구나. 경쟁자를 파악할 수 있고 경쟁 강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몰려있는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점을 파악하고 마케팅 믹스의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포지셔닝 전략인데요. 시장 선도자 전략이 있습니다.
선도자 우위 획득인데 경쟁 발생하기 전에 시장을 진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장 도전자적 전략이 있는데요. 이미 진출해 있는 시장에 진출합니다. 적극적으로 선도기업과 공격해서 싸우겠다는 것이죠. 시장 추종자 전략인데요. 시장 선도자 전략을 모방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시장 적소자 전략인데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시장을 먼저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포지셔닝 전략이 글로벌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글로벌 시장의 STP 전략을 수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STP 전략에서요 앞에 글로벌이 붙어서 국제적인 무역과 국제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